안녕하십니까. 2020년 토익을 위한 데뷔 특강 미친 토익 안하나 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파트 5, 6에 대한 데뷔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문제가 총 21문제가 지금부터 시간에 상관없이 쓱쓱쓱쓱 지나갈 건데요. 한 문제당 약 3초마다 지나가요. 근데 그 속도를 맞추라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3초마다 지나갈 테니 내가 아직 못 풀었다면 잠깐 멈췄다가 푸시는 형식으로 밑에 버튼 누르면서 다시 플레이 하시고 하시는 형식으로 문제 쭉 푸시고요. 대신 타이머는 이왕이면 RC는 시간 싸움이니까 타이머는 맞춰놓고, 이 시간 보이시죠? 제한시간 10분. 그래서 맞춰놓고 시작을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21문제 다 풀고, 그리고 다시 플레이 누르셔서 저와 함께 풀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간 타이머 맞춰주시고, 자, 문제 지나가도록 할 테니 프로 갖고 와 주십시오. 출발! 자, 그럼 파트 5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었던 문제들이요. 조금 그래도 낚시성이라고 말할 법하게 A야, B야 헷갈릴 법한 문제들 좀 모아본 거였는데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풀이가 돼서 정답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 103번 문제로 써있는 저 번호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인강에서 좀 띄운 거라 문제 번호들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저작권을 위해서 좀 갖다 놓은 문제라 번호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보기를 보니 문법 문제예요. A, 손이라는 명사죠. B번, handless는 이 less가 붙으면 주로 형용사로만 쓰여요. 그래서 손이 없는 이라 도움이 안 되는 정도의 의미로 쓰는 형용사, 뭐 손이 닿지 않는 또 좋고요. 그래서 형용사로 주로 쓰는 존재고요. 10번 handy도 뭐 편리한, 유용한 정도의 형용사로. 자, 밑줄을 보면 어담 밑줄이니까 동사 뒤 목적어 자리에 어디 명사 자리거든요. 그런데 A번을 쓰기에는 얘는 일반적으로 완성합니다. 손을 수수료, 커미션 하면 위탁 수수료 정도의 의미로 위탁 수수료의 손을 완성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A는 해석상 성립 불가. 근데 자, D번 우리 for로 끝나잖아요. 그럼 for로 끝나면 왠지 형용사일 것 같죠. 보통 for로 끝나는 것들은 형용사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전 찾으면 명사밖에 안 나와요. 명사. 그래서 저 자체가 명사로 활용되는 게 주로 한줌, 한움큼 정도의 쓰는 명사로 사용되는 존재라 당연 밑줄에 들어가서 어디니 명사로 가능하고, 그리고 handful of 자체를 덩어리째, 약간의 한줌의, 한움큼의 정도의 의미로 덩어리째, 우리가 얼라로브 하면 많은이라는 의미로 쓰듯이 handful of 자체를 한줌의, 약간의 라는 의미로 활용해서 저 자체를 명사로 활용 가능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품사 문제 때 주로 형용사처럼 보이다 보니까 자꾸 낚여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죠? handful of 자체를 덩어리째, 한 줌에 몇 안 되는 정도 의미로 활용해서 사용한다는 거, handful은 명사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짠! 자, 다음 문제에 오셔서 밑줄은 셋업 설치합니다. 커피 메이커를 해서 문장 끝났고요. 그래서 밑줄은 전자레인지 바로 앞 명사 앞에 전치사 자리랍니다. 근데 전자레인지 옆에 커피 메이커를 설치해 주세요 란 말이 굳이 하고 싶었나 봐요. 네, 보기를 보면 B번 절대 못 들어가요. 왜냐? 옆에 라는 의미로 쓰는 전사는 next to로 활용해요. next to가 붙으면 그건 전치사. 근데 next만 있으면 형용사로 활용하거나 부사로 활용된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앞이라서 형용사는 절대 명사를 꾸밀 때 관사를 넘어서 이렇게 꾸미진 않거든요. 우리가 굿 더 아이템,
good boy 이러진 않잖아요. the good boy 이러는 게 맞지. 그래서 밑줄엔 형용사 확률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서 문장 끝났고 도명사 앞 전치사의 자리라 B번은 전사 확률 없음 버리는 거고요. 그렇고 자 10번 besides,란 개념은 전치사도 되고 부사의 개념도 있는데 뜻이 게다가라는 의미로 쓰고 만약 옆에라는 의미로 쓰고 싶었다면 beside였어야 돼요. 뒤에 s가 없으면 beside 그럼 옆에란 전치사 네, beside가 돼버리면 그건 게다가라는 의미에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석상 불가 되고 자 A 이제 D 정도 남았는데 자 그래서 옆에라는 의미로 쓰는 것들은 보면 next to라든가 close to라든가 adjacent to라든가 이렇게 to까지 붙어서 이런 걸 전사 옆에 근처에라는 의미로 쓰고요. 또는 by라는 애도 옆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by는 시간 개념하고 쓸 땐 주로 까지라고 금요일까지 이렇게 쓰고 또는 장소 개념이나 물건 따위가 있으면 옆에라는 의미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옆에 메이커를 설치해 주세요. 말되죠? 정답은 A번이 맞아요. 정답이고 그 다음 beside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 near도 전사인데 자 문제는 nearby가 오답률이 그렇게 높아요. 가까이로 말되면 nearby가 왠지 가까이로 말될 것 같으니까 그때 오답률이 높은데 자 차이점을 보면 near이란 단어는 형용사도 되고요. 부사도 되고요. 동사도 돼요. 그 자체가 동사처럼 쓰기도 해요. 그리고 전치사도 됩니다. 그래서 near은 품사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 밑줄이 나왔고 지금처럼 더명사 앞에 전사 자리면 near이었다면 정답이 맞아요. 헌데 nearby란 존재는 형사 오케이. 형사 오케이요. 그 다음 부사 오케이요. 그래요? 근데 전치사 활용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전치사를 밑줄로 나와서 낚이는 걸로 보게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럼 학생들은 가까이로 말되니까 자꾸 낚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자 우리는 이사가요. 밑줄 사무실로 이사가요 라고 해서 가까운 사무실 이런 식으로 밑줄 나오면 이건 형용사 자리거든요. 그땐 the nearby office 이땐 정답 오케이.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건 형용사 자리일 수가 없고 이건 전사 자리라 near이라면 정답, nearby인 오답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이 A번이었습니다. 옆에란 뜻으로.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 문법 품사 문제인가 봐요. 보기 같은 단어 모양 바뀐 품사 문제인데 restrict 제한할 겁니다 라고 동사 보이고 밑줄은 목적어 자리 명사의 자리에 일단 명사의 확률이 없는 D는 버리겠습니다. 과거 동사거나 PP라 불리는 된 형용사던가 자이 안 되고요. 나머지는 명사 확률도 있어요. access라는 요 단어는 자체가 접근하다라는 동사도 있고 접근이라는 명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사도 돼요. 자 10번 accessing은 동명사 뭐 동명사도 어쨌든 명사 좀 쓰기도 합니다. 허나 동명사는 access가 타동사 출신이거든요. 웬만한 동사는 거의 다 타동사 출신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타동사 출신들은 ing 동명사화돼도 그대로 끝 나면 안 돼요. 반드시 동명사라면 뒤에 목적어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고 예를 들면 accessing 우리는 접근하는 것 떴고 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is 어쩌고저쩌고입니다. 이런 식의 바로 이렇게 목적어라는 개념이 따라 붙으면 그건 동명사 오케이. 근데 지금 밑줄 뒤에는 전사는 문장성에 포함이 안 되니 그대로 없다 치면 뒤에 목적어가 안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동명사는 못 들어갑니다. 버려주시고 그렇다면 접근이란 명사 그냥 명사로 접근을 제한할 거예요 해서 명사인 A 할래 B 할래를 묻는데 자 저런 건 토익시험에 어떤 의도로 출제를 한 거냐면 지우개 떠라 여기 있다 휴 뿅. 자 어떤 의도로 뜬 거냐면 자 이런 식의 보기가 나왔다 쳐보세요. 자 동사 receive가 떴고 목적어절 밑줄 나왔어요. A와 B의 보기와 A와 B의 보기가 나왔어요.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가 저렇게 명사절에 밑줄 나와서 같은 단어에 하나는 S 붙은 거 하나는 안 붙은 거 이런 식의 밑줄 나오는 건 그건 출제자의 의도가 야 밑줄에 관사가 없잖아. 어나 더 같은 관사 없지? 그럼 이 출제한 이 명사의 존재가 만약 가산명사라면 셀 수 있는 가산명사라면 반드시 S라도 붙어야 돼. 무조건 셀 수 있는 명사는 관사가 붙든가 뒤에 S라도 붙여야 활용하거든요. 절대로 셀 수 있는 명사에 막 관사도 없고 뒤에 써도 없고 딸랑 쓰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셀 수 있는 명사라면 야 S 붙은 쪽 골라 를 묻는 거고요. 만약 셀 수 없는 명사라면
셀 수 없는 명사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뒤에 s도 안 붙여서 단독적으로 써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야 만약 얘가 셀 수 있는 명사라면 관사 없으니까 s도 붙은 거 골라. 근데 만약 얘가 셀 수 있는 명사라면 그게 맞지만 못 쓰는 명사면 절대 s는 안 붙이거든. 그럼 그땐 그냥 안 붙은 거 골라. 그래서 얘가 가산명사계, 불가산명사계, 얘가 가산명사계, 불가산명사계를 묻는 유형이거든요. 자, 이 세상에는 셀 수 있고 없고를 병행하는 명사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근데 그런 애들은 출제조차도 가산불가산 유형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답이 둘 다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 놨네요. 그럼 나머지 중에서 이 세상에는 모든 그 나머지 명사 중에 셀 수 있는 명사가 훨씬 많고요. 못 세는 불가산 명사가 조금 더 적어요. 훨씬 더 적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적어요. 그리고 토익 시험에서 내고 있는 불가산 명사는 딱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가산, 불가산 유형으로 나오는 출제 범위 내에 나오는 명사들이 항상 반복되고 똑같이 출제되다 보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조건 불가산 명사는 반드시 외우기. 그럼 불가산 명사만 딱 외우고 내가 외운 적이 없는 존재가 출제가 된다면 그땐 가산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무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불가산 명사 외우기. 그래서 불가산 명사로 외웠던 애가 저런 식으로 등장하는 건 너 불가산. 불가산 S 못 붙여. 그랬다면 A번이 맞는 거고. 근데 내가 외운 적이 없는 목록에 외운 적이 없는 단어면 넌 가산일 거야 생각하셔도 무관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S 있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출제 범위 내에서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오는 출제 범위에 불가산 명사가 누군지 다 알지 못하나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짠! 토익 시험에서 빈번 출제되고 있는 불가산 명사는 딱 정해져 있답니다. 정말로 거의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외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나오는 거 보면 이런 식의 문법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어휘 문제도 잘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는 제공해 드릴게요. 밑줄을 A. 팁, B. information, C. 가이드 뭐 이런 식의. 그럼 해석하면 가이드를 드릴게요. 팁을 드릴게요. 정보를 드릴게요. 말 다 되게. 그럼 이것저것 말 될 땐 그중에 관사도 안 붙고 S도 안 붙었을 때 불가사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만 꼭 좀 외워주십시오. 그러면 얘가 외운 목록에 있어? 그럴 땐 불가산이겠구만 하고 그때 자, 이 키먼트 보이시죠? 되게 유명한 불가산 명사. 그래서 A 정답 하시는 게 맞는 문제고. 근데 컴플리먼트는 칭찬이란다거든요.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한국말로 생각해보면 칭찬 칭찬을 어떻게 해? 근데 이건 한국말의 그 느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들만의 룰일 뿐이고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하던 습관일 뿐이라 가산, 불가산 명사들을 구분하는 건 내가 느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합니다. 따로 외우시고 그리고 이 목록 안에 없어. 컴플리먼트도 칭찬이라는 목록 안에 없어요. 가산명사로 유명한 애예요. 근데 가산명사로 유명한 애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따로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냥 우리는 불가산만 외우자. 그리고 나머지 내가 외운 적 없어? 가산일 거야. 생각하기.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목록 안에 없는 건 네 정답 하시면 됩니다. 따로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캡처 같은 거 뜨셔서 하나하나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정말 이 안에서 거의 다 나와요. 장담할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XS라는 요 단어, 접근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여기 되게 유명한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불가산 명사라 S를 못 붙여요. 그러다 보니 너는 안 됩니다. 짠! 정답은 B번. 정답되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언급된 게 있으면 그때는 S 없는 거 고르기. 불가산 명사는 S 안 붙이니까. 나머지는 가산으로 생각하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요번 문제는 보기를 보면 whereas란 애는 접속사 계열입니다. 접속사로 쓰되 뜻은 반면에 라는 의미로 쓰는 애고요. 그 다음 despite의 B번은 전치사 계열. 전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몰지라도 라는 의미로 쓰는 애고요. C번은 접속사 계열인데 만약 이렇게 though 요것만 있었다면 그땐 비록 뭐말지라도 또는 뭐 비록 하지만 이런 식의 의미로 쓰는 접사로 그랬다면 얘랑 비슷금이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as if, as though라고 해서 as though가 이렇게 뭉쳐 있으면 얘는 as if랑 똑같은 말이고요. as if, as though. 그리고 둘 다 뜻이 마치 뭐뭐처럼 이라는 의미로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마치 뭐뭐처럼. 의미 중요하고 정답률도 높아요. 오답률도 높고 반반.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고 D번 however은 그러나란 의미는 맞는데 접속사로 생각하지 말기. 얜 부사로 생각하기. 그러나라는 의미일 때 부사로 생각하고 접속사의 확률도 있는 건 맞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아무튼
자, 이런 식의 단어들로 뒤를 보니 store가 닫아요 동사, 위 주어, should have 동사, 문장이 두 개라 접속사만 허락됩니다. 그래서 A와 C 중에 가는 거고 만약 반면에로 말된다면 A번이 맞고 마치 뭐처럼으로 말된다면 C번이 맞고요. 중에서 그 푸드 가게가 일찍 문을 닫아요. 밑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거기에서 쇼핑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게가 일찍 닫아요. 마치 일찍 닫는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면 되죠. 우리는 가게가 일찍 닫아요. 반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쇼핑할 시간을. 맞죠? 정답은 A번이 맞고요. 정답이겠고. 자, however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사의 확률은 있어요. 그때는 그러나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압, 그러나 띵띵, 그러나라고 해석해요. 자, 근데 접속사의 확률은 있긴 있지만 접수할 때는 그러나라고 해석하지 말기. 예, 그러나로 말되고 문장 두 개 연결할 때 보면 접속사라고 however 쓰는 학생들 꽤 있거든요. 안 되고요. 그때는 얼마나 뭐뭐하든 간에 라는 의미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뭐뭐하든 간에 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왜 how가 however 말고요. how가 how long, how many, how much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how는 바로 뒤에 형용사랑 부사를 데리고 오면 그땐 어떻게 라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 라는 의미를 쓰고 그리고 however도 마찬가지. however는 그때 형용사나 부사를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요 형용사 원래 요 뒤에 비동사 뒤에 있던 애인데 형용사 부사를 데리고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 뒤쪽에 있던 형용사 부사를 제가 땡겨서 제가 데리고 다니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how many, how long도 그런 습성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때는 얼마나 뭐뭐하든 간에 라는 의미로 활용됩니다. 해서 혹시 접속사 문제, 동사 두 개가 보일 거예요. 그렇게 접속사 문제 떴는데 그 접속사 자리에 봤더니 바로 뒤에 이렇게 형용사 부사가 툭 튀어나와 있을 겁니다. 그때 however이 눈에 보여야 되고 그때는 얼마나 뭐뭐하든 간에로 말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불편하든 간에 그것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되면 그때 이제 접속사로 정답하시고 그리고 그냥 흔하게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의 접속사 문제 나올 때는 그때는 however 정답하지 말기요. 그때는 부사 때나 그러나로 쓰는 겁니다. 접수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죠? 자, 정답은 A였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부사 어휘 문제이네요. 자, promptly란 단어는 신속하게 또는 잽싸게라는 의미로 주로 쓰고요. 신속하게, 잽싸게. 수는 곧이라는 의미로 쓰고 자, ever은 굳이 한국말로 해석하면 여태껏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자, ever의 포인트는 긍정문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거의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긍정문 별로 안 좋아하고 자, ever는 주로 부정문에서 좋아하든가 부정문. 그래서 부정문 never ever 이런 식의 hardly ever 해서 주로 부정문에서 되게 좋아하고요. 또는 의문문에서 좋아하고요. have you ever been 같은 의문문 말할 때 아마 have pp와 들어본 거 have you ever been 들어본 건 주로 의문문에서 많이 듣게 돼요. 그렇고 또는 조건문이라고 해서 if절에 쓰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의문문은 토익 시험에서 물음표가 출제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나온 적 없으니까 의문문은 원래는 되는 건데 토익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그 다음 조건문 if절에서 나오는 또 빈번도가 극히 떨어져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되는 애들이지만 토익 시험에서 ever는 주로 부정문과 짝꿍 문제로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부정문에 밑줄 넣었을 땐 그땐 ever를 정답 가능해요. 근데 긍정문에 밑줄 넣으면 ever는 버린다고 생각하십시오. 특히나 have, pp 사이로 밑줄 넣으면 그렇게 오답이 많이 떠요. 그래서 ever는 긍정문 싫어해. 부정문 좋아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좋아하고 대신 부정문, 긍정문인데 가능한 두 번은 조심해 주십시오. 첫 번째, than이라는 앞서 more 같은 비교급 있고 than 나올 때 그때 than 뒤쪽에서 than 뒤쪽에 쓰는 거 좋아요. than ever 그래서 여태껏 보다 해서 than 뒤쪽에서 여태껏이라는 의미로 그땐 긍정문에서 정답해도 돼요. 아마 than ever 근데 이건 잘 안 틀리더라고요. 학생들이 오픈하는 학생들도 보면 좀 익숙해 하더라고요. 하나 더 최상급 더 most라든가 더 biggest 같은 est 붙는 최상급들 기준 D로 밑줄 나오면 그때 every 여태껏으로 최상급 뒤에서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the biggest ever 여태껏 최고예요. 이런 거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긍정일 때 이렇게는 ever 정답해도 오케이. 근데 그 외적으로는
긍정문에 안 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밑줄 나오면 이렇게 have pp라고 ever 쓰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No, 그냥 긍정문이면 버립니다. 안 돼요. 자, 해석해서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럭셔리 상품들의 판매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즉각적이게. 주식 시장 붕괴 후에 following이 전설된 후 붕괴 후에 즉각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품들의 판매는 밑줄 최근에 2배가 됐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고 즉각 막 떨어졌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줄 2배가 되어 왔대요. 그래요. 일단 A 신속하게 2배가 됐어요. 돼요? 이게 오답, 이것도 오답이에요. 자, 신속하게인데 절대 의역해서 신속한 거니까 빠르게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빠르게 2배가 됐어. 말 되는 것 같은데 정답. 안 돼요. 자, 빠르게라는 의미로 쓸 수가 없고요. 신속하게라는 의미인데 혹시 이게 좀 애매하게 말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좀 애매할 때는 잽싸게라고 말되는지 꼭 확인하기. 잽싸게. 그러니까 신속하게 잽싸게 처리해 놓으세요. 신속히 잽싸게 연락 주세요. 이럴 때 쓰는 말. 그럼 잽싸게 2배가 됐어요. 안 되죠? 그래서 신속하게라는 의미 대 잽싸게라는 의미와 함께 비슷한 의미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립 불가. 안 되고. 자, 순이란에 곧이라는 의미는 맞는데 곧이라는 의미지만 곧 할 거예요니까 주로 미래 의미랑 쓰는 겁니다.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곧 2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현재 완료랑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정답은 D번 since가 맞고, 자, since는 품사가 3개예요. 접속사도 되고요. 전치사도 되고요. 부사의 품사도 있어요. 부사. 그래서 지금처럼 have, pp 사이에서 부사 쓰는 거 좋아하고 그 부사 때는 이래로라는 의미로 활용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부사대로 밑줄 떴어. 이래로라 말 먹혀. 그런 것 때 정답 가능하고 유난히 since는 have, pp를 좀 좋아하죠. 그래서 이래로 주식 시장 붕괴 후에 즉각적으로 떨어졌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그런 상품의 판매가 밑줄 이래로 최근엔 2배가 돼 왔어. 말되죠? 네, 정답은 D번 정답 됩니다. 중요 포인트는 ever 그리고 promptly 자꾸 낚이는 존재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려오시고 다음에 문제는 어휘 문제가 되겠네요. A. exempt는 면제하는. B번 다양한. 이거. 자, 근데 완전 중요 포인트. various란 저 단어와 하나 더 numerous란 단어. 이들은 다양하고 수많은이다 보니까 다양하고 수많다 보니 많잖아요. 그래서 어휘 문제 때 조심. 꼭 복수명사 뒤에 s 붙는 복수명사 꾸밀 때 오케이. 그땐 후보. 근데 딱 보자마자 어휘 문제인데 바로 뒤에는 명사가 단수, 막 불가산 이래버리면 버리셔야 합니다. 자, 밑줄 뒤에 솔루션 뒤에 S 안 붙었죠? 그래서 버려주세요. 안 돼요. 다양한 거라 꼭 복수 꾸며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보기에 뜨면 복수명사 확인하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중요 포인트로 자주 나온 단어고. 근데 하나 더 diverse라는 단어 있죠? 왜? diverse. 이것도 다양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다양한인데 얘는 또 안 그래요. 얘는 또 그런 게 없어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고 얘 막 다 씁니다. 그래서 various 얘랑 diverse가 보기에 동시에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어차피 둘 다 다양한이니까. 그럼 그때 단수명사일 거예요. 복수명사 때는 보기에 동시에 나올 수가 없어요. 단수면 이쪽 정답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얘는 그런 제약 없고 얘는 조심하시고요. 그렇고 그 다음 D번 조심 안 돼. 자, 이게 학생들이 문제 풀자 해놓고 excite, exciting, excited 이런 식의 보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잘 안 틀려와요. 어디선가 우리 들어봤던 또는 같이 공부하고 해서 오프라인에서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도 감정동사 출신 떴어 하면 사물 꾸미는 거. 사물들은 감정을 일으키는 애 존재라 감정사의 ing는 감정을 일으키는 애 뜻으로 사물들은 감정을 일으키는 존재들이라 주로 사물 꾸미는 단어고요. 그리고 감정사의 ed 형태들은 제가 나를 실망시켜. 그럼 난 실망을 당해. 그럼 실망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실망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내가 너를 만족시켜. 그럼 넌 만족을 당해. 그럼 만족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감정사의 pp 형태들은 그 감정을 당하는 바람에 감정을 느끼는 애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느끼는 건 사람이 느끼지 사물이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감정사 출신의 pp들은 사람을 꾸미게 된답니다. 주로.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어휘 문제로 나오면 뭐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만족한 해결책 말되네 그래서 골라오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형용사 어휘 문제 떴을 때 이렇게 감정사 출신의 pp 형태가 뜨면 이들은 감정을 당하는 바람에 감정을 느끼는 애 뜻이에요. 만족감을 느끼는
근데 솔루션이 막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리가. 그래서 만족감을 느끼는 고객들,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들, 그래서 사람을 꾸미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 아니니까 버려야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면제하는 해결책입니다가 말이 돼요? 면제하는 해결책? 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죠? 정답은 10번이 맞습니다. 자, sensible 이란 단어는 얘랑 헷갈리지 말기요. sensitive랑 헷갈리면 안 되죠. sensitive가 민감한 이란 단어. 그리고 sensible 이라는 애는 전혀 다른 뜻. 슝슝 뿅. sensible은 말 그대로 센스가 있는 거. 저 센스 있는 사람 우리도 말하잖아요. 센스가 있는 거라 현명한 이란 뜻으로 주로 쓴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일 테니 정답은 10번 정답 되어요. 오케이. 다음 넘어오시고 자, 또 어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컨셉 자체가 좀 학생들 많이 낚였던 문제들 모아놓고 있는 거라 혹시 다 틀리고 있어도 뭐 전혀 개의치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토익시험 갔을 땐 자꾸 느낌으로 문제 풀다 보니 내가 뭔가 아는 그 한도 내에서 자꾸 낚이는 현상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토익시험 출제자 입장에서는 뭔가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야 A도 말 되고 B도 말 되잖아. 둘 다 말은 되지만 왜 되고 왜 안 되게를 영어적으로 쓰임을 묻게 되거든요. 그럼 그 쓰임상 되고 안 되는 걸 명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헷갈려도 잘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인지하시라고 지금 갖고 온 문제들이라 많이 틀린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이래서 되는 거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거야들을 자꾸 머릿속에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볼게요. 어휘 문제입니다만 보시면 은퇴한 후에 커리어로부터 은퇴한 후에 메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나서 사진을 연구하는 것, 사진을 공부하는 것을 응했습니다. 사진을 연구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휘 문제는 정말 딱 하나만 말되고 다 말이 안 돼요. 그럼 어휘 문제로 끝. 근데 해석했더니 이것도 말되고 저것도 말되고 이건 어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해석해서 풀되 이것저것 다 말될 땐 뭔가 쓰임상 성립하는 걸 골라를 묻는 그래 쓰임을 정확하게 비교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안 되는 이유들 갈게요. respond to란 존재가 있긴 한데 respond to, reply to에서 응하는 이란 뜻의 이 단어는 뒤에 전치사 to와 함께 명사 데리고 와서 I responded to the question 이런 식의 명사와 함께 쓰는 전치사 to로 활용하는데 지금 to는 보면 뒤에 동사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전사 to가 성립이 안 되다 보니 성립 불가합니다. 안 되고요. 자, 그럼 얘네 둘은 짝꿍의 계열. 넌 갑자기 왜 튀어나와? 뿅! 짝꿍. 그리고 얘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 우리 어떤 특정 동사들은 바로 뒤에 목적어를 투부정사를 되게 좋아하는 거 있어요. 우리에게 흔하게 들리는 거 want to, wish to, plan to, need to 이런 애들. 그런 아이들은 투부정사 목적어 온 게 오케이. 근데 그것도 함부로 말된다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동사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은 목적어 것을 할 때 동명사만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enjoy가 그렇고요. 등등. 자, 그런 아이들을 띄우자면 또 필요하시면 캡처. 자, 이렇게 나눠진답니다. 시험에 나오는 애들은 또 정해져 있어요. 나오고 또 나오고 나오고 또 나오고. 마찬가지 외워야 풀 수 있는 유형이에요. 자, 위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want to, wish to, hope to, intend to, decide to, promise to, hesitate to, strive to. 제일 많이 나오는 애고요. strive to, strive 노력하다. attempt to, 시도하다. 그리고 tend to, choose to. 보이죠? 그래서 뒤에 to 부정사 이렇게 목적어가 허락되는 건 이 중에 choose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밖에 안 되고 그리고 suggest와 consider은 여기 있습니다. consider 여기 있죠? suggest 여기 있죠? 이들은 동명사를 좋아하지 to 부정사는 안 돼요. 그래서 저 동사적인 쓰임, 룰을 알아야 접근되는 문제라 따로 외우셔야 합니다. 정답은 그리하여 D번 정답 되겠습니다. 네, 띄워놓은 거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N 전치사 문제가 띄워져 있네요. 자, 원래대로라면 Friday, 금요일이네요. 요일 앞엔 주로 원래 on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 on이 단 하루를 표현할 때. 그래서 3월 7일에 1월 12일에 같은 요일이거나 날짜를 표현할 땐 주로 on을 쓰는 게 맞아요. 에란 뜻이더라도. 그리고 3시에, 2시 반에, 1시 10분에 같은 시각에를 쓰는 건 원래 at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요. 원래는 그런데 그래서 원래라면 요일이면 on 쓰시고요. 날짜라면 그죠. 요일 날짜 둘 다 그땐 on 쓰시고요. 원래면. 그다음 시각일 땐 그땐 at 쓰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또는 그냥 명사 뭐 좋은 서비스로 예정돼 있어요. 이런 그냥 명사 나오기도 해요. 자, 근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스케줄일 땐 조심하셔야 돼요. 스케줄은 요일이라고 막 온 쓰고 시각으로 애쓰고를 안 해요. 스케줄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전사 for로만 표기하게 딱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be scheduled for로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가 expected 딱 요 두 개만 조심하시면 돼요. expected. 그래서 예정돼 있어, 예상되어져. 3시에 예상됩니다. 금요일에 예상됩니다. 예정돼 있어요. 이렇게 애로 말돼도 이들은 꼭 for로만 표기하기. 근데 쌤 저는 be expected to, be scheduled to도 좀 익숙한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be expected to, be scheduled to. 그 to는 투부정사 to. 동사 원형 따라올 때는 그건 투부정사로 활용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투부정사 묻는 건 많이 안 나와서 전치사 물을 때 무조건 for. be expect to 기획다고 to 그러지 마시고요. 전치사 물을 때 꼭 for여야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이다 보니까 다 필요 없고 무조건 for로 가셔야 돼요. 정답은 10번 정답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동사의 형태를 문제이네요. 보기 딱 봐도 죄다 동사 형태를 묻는 문제인데 자, 요건 또 포인트가 있는 문제. 포인트는 대절 접속사 D 동사 자리에 밑줄 놨다는 거. 그게 포인트냐? 자, 대절 바로 D 동사에 밑줄 떴을 땐 언제나 대 앞에 있는 단어 반드시 확인할 것. 주장, 요청, 필요, 중요, 제안, 선호의 단어들이 대절 앞쪽으로 뜨면 주장할게요. 당신 이거 처리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필수예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 필수입니다. 라고 저들이 뜨는 순간 대절 뒤에서는 해야만 한다라는 맥락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해야만 한다라는 존재는 should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딱 뜨는 순간 대절 뒤에서는 해야만 합니다라는 맥락과 함께 should가 생략된다고 봐요. 그럼 있던 should가 생략된 거니까 마치 있는 것처럼 뒤에는 조동사 뒤답게 꼭 동사 원형이 와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학생들이 보면 아는데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시험장 가면 빨리 풀어야 되고 순간 놓치고 하다 보니까 낚여 오게 돼요.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 대절 뒤로 동사들이 밑줄 나오면 그때는 대 앞을 꼭 먼저 보기가 관건이에요. 앞에 꼭 먼저 보기. 대 앞에 딱 보고 그 대 앞에 있는 단어가 주장, insist, 요청, ask, request, require, 중요, important 또는 vital, critical은 비판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중요한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다음 필수, 필요, imperative, 필수적인, necessary도 필수적인. 이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imperative랑 그다음 critical, 중요한. 그래서 뭐 다 많이 나오는데 특히 많이 나와요. 필수적인, 중요한. 그래서 이런 단어 뜨면 꼭 should 생략됐겠다. 그럼 동사 원형 와야지 조동사 뒤처럼. 그럼 동사 원형 아니니까 안 되고 should가 생략된 건데 should도 조동사, will도 조동사. 너도 안 돼. 그러면 동사 원형이고 동사 원이고 중에서 그럼 만약 밑줄 뒤에 목적 없잖아요. 전산 쓰레기, 전산 문장성에 포함이 안 되고 have pp였다면 웬만하면 타동사라 뒤에 목적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넌 안 되고 동사 원형인 고 그 다음에 전달되었습니다. 말도 되고 목적 없는 건 수동태니까 당연한 거고 정답은 B번 정답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따로 기억하기.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뿅 넘어오시고 자, 어휘 문제로 보입니다. 근데 보기에 동시에 뜰 때 자꾸 해석을 잘못해서 틀리는 애 중에 하나예요. 이게 형용사의 자기 원뜻이 있는데 그 형용사에서 파생을 해가지고 ly가 돼. 보통 comfortable 하면 편안한, comfortably 편안하게 보통 이렇게 파생하거든요. 근데 자기 형용사의 뜻을 완전 버리고 전혀 다른 말로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의미를 나도 모르게 잘못 해석해서 낚여오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요. 자, 먼저 necessary라는 단어는 띵띵띵 긍정문 속에서 필수적이게란 의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용사일 땐 필요한, 필수적인 가요. 네, 부사 땐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길. 긍정문일 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라는 의미로 완전 바뀌어요. 근데 학생들은 필수적이라고 자기 해석을 오역해서 자꾸 낚여오는 애로 자주 나와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로 해석해서 지금까지 토익 시험에 정답률 0%, 긍정문에서 0%. 정답률 없어요. 자꾸 낚이는 걸로 보겠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부정문일 때, 부정문. 그땐 또 정답률이 높아요. 부정문 not 뒤로 밑줄 나올 거고 이렇게 밑줄 나와서 not necessarily 하면 그땐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 이거 반이에요. 반드시 도롱 아니다 라는 의미로 그건 정답률이 높아요. 반드시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되면 그땐 정답 오케이. 근데 긍정문에서는 자꾸 낚이는 걸로 나오니까 해석 잘못하지 말기. 그렇고 그 다음 exactly 란 단어. 얘 정확하게 란 뜻이죠.
근데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첫째, exactly란 단어는 일단 의문사 옆에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의문사. 그러니까 what exactly, where exactly 같이 의문사 앞이든 의문사 뒤든 의문사 옆이라면 그땐 써도 돼요. 정확하게 무엇을, 정확하게 왜, 정확히 어디서 그렇게 쓸 때는 그땐 정답에도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밑줄 떴고 바로 뒤 숫자 꾸밀 땐 써도 돼요. Exactly 10 people, 정확히 10명. 그래서 숫자 꾸미는 건 좋아해요. 그때 정답에도 돼요. 세 번째, not 뒤에서, 부정문에서 not 뒤에서 정확히 그건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때 써도 돼요. 부정문이어야 돼요. 네 번째, 밑줄 떴고 뒤에 the same이 나온다든가 exactly the same, exactly different, 정확히 똑같아, 정확히 달라를 강조할 때 써도 돼요. 끝.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의문사 계열 옆이든가 숫자를 꾸미시든가 부정문이시든가 same이나 different란 형용사 꾸미든가 이거든요. 그럼 일반적인 긍정문이에요. 동사 앞으로 밑줄 나와요. 자, 우리 보세요. 긍정문이에요. 부정문 아니고 긍정문이죠. 막 동사 꾸미는 게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일반 긍정문 속에 동사를 꾸미는 자리에 밑줄 나오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안 써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일반 긍정문 속에 동사를 꾸민 자리죠.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정확하게 해결하세요. 정확하게 처리하세요. 말대도 버리십니다. 안 써요. 그래서 안 돼요. 뿅. 아이고 뿅. 그렇고 그 다음 essentially도 마찬가지예요. necessary가 의미 이렇게 바뀌었죠. 네, essentially도 필수적이게라는 의미는 안 씁니다. 필수적이게는 안 쓰고요. 말고 얘는 근본적이게라는 의미로 바뀌어요. 근본적이게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도 해석 잘 하셔야 되고요. 하여 지금은 B, C, D가 저 자리에 못 들어가요. B와 D는 의미를 잘못 해석해 자꾸 낚이니까 해석 잘 하셔서 해석상 안 되는 거고요. exactly란 단어는 아예 쓰임 자체가 저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A번이 맞고 저희는 사전 찾으면 뿅 찾으면 분명하게, 명백하게 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분명하게, 명백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명백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정답이 A 정답. 두개 맞습니다. 자, 챙겨가셔야 되고 다음 넘으시고 자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죄다 부사로 쓰는 애들 seldom 거의 무마지 않게 라는 의미로 hardly와 비슷한 애고 also 또한 미리 이미 벌써 sometimes 때때로 부사인데 요즘 포인트가 있지요. 자 이런 걸 부정문을 만드는 단어 부정어라 부르는데 자 뒤 구조를 보면 have가 가지다 동사인데 얘가 그의 목적어고 PP 필요된, attain, 달성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로 이렇게 꾸며준 꼴로 그 잠재적인 산출량,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완벽한 조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 근데 구집이 앞에 둘 애가 튀어나왔어요. 자, 우리가 도치라는 말로 불러요.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는 현상. 그래서 주어가 뒤로 넘어가고 동사 앞으로 나오는. 보통 주어, 동사 바뀌는 도치 현상은 의문문 만드는 원칙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 비동사라면 you are hungry. 그럼 비동사 그대로 의문문 만들 때 앞으로 나와요. Are you hungry? 이러죠. 그래서 그때는 you랑 are가 바뀌어서 쓰이고 또는 조동사 했을 때 you can do it. 그러면 can you do it? 그러죠. 그래서 will이나 can 같은 조동사는 마찬가지 조동사 앞으로 오고 주어는 뒤로 가고 또는 have you been 해서 have pp라는 존재가 있으면 have가 앞으로 나오고 we, you 같은 주어가 뒤로 가거든요. Have you been?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일반 동사는 넌 날 사랑해.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냐? 를 love you me?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일반 동사들은 지가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Do you love me? Does she?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동사는 직접 안 나오고 do나 does 같은 게 앞으로 나와서 표현되는데 지금의 have는 have pp가 아니라 가지다라는 일반 동사라 지가 직접 안 나오고 do나 does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와서 표현된 거예요. 어쨌든 주어가 뒤로 동사 앞으로 나온 거거든요. 저렇게 주어 동사 바뀌는 도치 현상을 일으키는 큰 요인이 이런 부정어가 강조될 때 해서 밑줄 떴고 바로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럼 도치 일어났구나. 이 중에 찾으십니다. 부정어가 저렇게 강조되면서 앞으로 툭 튀어나올 때 바로 뒤에서 주어 동사가 바뀌는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딱 문제를 만났어. 주어가 뒤로 가고 동사 앞에 있어. 도치가 일어났네. 이들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A번 seldom 거의 무마하지 않게 라는 뜻의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거의 무마하지 않게 라는 뜻의 똑같은 말들이에요. 요 거의 무마하지 않게 똑같은 말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생긴 게 부정어처럼 생겼죠. 자, 넘어가요. 다음 문제 보시고, 자, 어휘 문제이나 해석상 혹시라도 말됐다 해도 offer이나 give 같은 수요 동사였다면 바로 뒤 사람에게 그리고 사물을 해서 사람, 사물을 연달아 썼어야 돼요. 이렇게 전사가 붙어버리면 전사는 문장성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 사람이 꼭 끝난 꼴이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수요 동사라 불리는 저들은 사람 튀어나오면 사물 바로 뺐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버리고 될 수가 없고, 네, provide란 존재는 사람에게 제공했어요. with 사물을 이렇게 쓸 때 쓰는 말. 그래서 provide A with B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 건 맞는데 또 학생들 알려줬더니 with 무조건 또 전사 문제 나오면 찍더라고요. 사람 with 사물이 맞고, 만약 provide가 떴는데 사물이 먼저 튀어나와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사물을 제공합니다. 사람에게, 사람을 위하여. 그때는 to나 for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앞뒤 보면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innovate, 그 다음 agree, 동의하다이고, 그래서 지금은 저 with 때문에 정답이 B번 쪽이 맞게 됩니다. with를 좋아하는 단어 했고, 자, 다음 넘어가셔서 파트 5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요 중에서 풀어야 하는데 보면 고용주들은 그들의 법적 책임들을 밑줄하는 고용주들은 좀 더 낮게 위치되어 있어요. 확인하기 위해서 위반 사항들을 from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첫 번째 단계에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잘 자리 잡고 있대요. 민데 그럼 그들의 법적 책임들을 A 인지하는 고용주들은, 책임을 B 책임지는 고용주들은, C 그 법적 책임에 전념하는 고용주들은, D 인지하는, 숙지하는, 알고 있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 문제가 아닌 거죠. 자, 포인트는 aware, conscious, cognizant, sure, certain 전부 다 인지하는, 확신하는 계열의 형용사들이거든요. 이렇게 인지하는, 확신하는의 계열의 형용사는 죄다 of랑 짝꿍. be aware of, be conscious of 해서 씁니다. 뒤에 of가 보이죠? 굳이 전사 of를 굳이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of와 함께 정답 되겠고, 그럼 만약 responsible이었다면 for를 좋아해요. be responsible for. committed to 해서 전사 to와 함께 쓰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acquainted with 친숙한, 숙지하는, 친숙한, 숙지하는 이라는 의미로 얘는 acquainted with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진짜 딸랑 요게 만약 to였다면 얘로 바뀌고 for였다면 얘로 바뀌고 with였다면 얘로 바뀌고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사 좋아하는, of 좋아하는, 인지하는 계열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파트 5였고요. 혹시 많이 낚이셨다면 아직 그 토의 쓰임과 유형들에 익숙하지 않은 거라 외울 거 잘 외우시고, 항상 공부할 때요. 어떤 문제집을 공부를 하시든 무조건 이건 정답이었구나 해서 찍찍 보고 그랬어? 끝? 그럼 공부 안 한 거나 뭐 안 한 거보다는 낫겠지만 완벽하게 한 게 아닌 게, 항상 공부할 때는요. 학생들 시험장에서 시간이 느려지고 그리고 정답을 못 찾고 하는 게, 이게 정답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헷갈리는 건 A도 B도 C도 말되는 것 같은데 이거든요. 그래서 쌤은 오프라인에서 학생들 공부시킬 때 야 이게 정답이지? 그럼 나머지는 왜 안 되는지도 인지해 라고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럼 A랑 B 중에 헷갈릴 때 넌 이래서 성립 안 되는 애 버려. 이게 빨라지면서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고 정확한 영어적인 쓰임도 저 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혼자 공부하시는 독학하시는 분이시든 어떤 문제집을 갖고 공부를 하든 누구든 공부하실 때 정답인 이유 당연히 공부하고 말고 아닌 이유들도 왜 아닌지 자꾸 파악하는 머리 들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반복되니까 익숙한 게 더 빠르거든요. 오케이. 자, 그렇고 이제 파트 6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 풀어오신 거죠? 갑니다. 자, 파트 5는 그렇게 문법 문제면 문법 문제답게, 어휘 문제는 어휘 문제답게 그들의 쓰임을 보면서 그들의 문법적인 요소 성립하는 거 하면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안 돼 하면서 푸는데, 파트 6는 맥락 파악이 중요해요. 출제자가 일부러 긴 지문의 밑줄 뿅뿅뿅뿅 걷다는 건 문맥 파악하면서 이것도 말되고 저것도 말될 것 같을 땐 문맥상 이 밑줄이 정확하게 뭘 문맥을 원하고 있는지 문맥을 파악해가 그들의 의도거든요. 그래서 파트 6는 보기를 보면서 막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싹 다 읽어가야 돼요. 읽어가다 밑줄 나오면 대입하고, 밑줄 나오면 대입하고,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 나오면 문장 삽입 문제는 앞맥락도 연결돼야 되지만 뒷맥락도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장 삽입은 뒷문장도 읽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읽어갈게요.
출발. 갑니다. 자, 밑줄 여행객들은 stranded란 단어가 꽉 묶이다라는 뜻이에요. 꽉 묶여버렸대요. 이 Central Station 역에서 어제 꽉 묶였대요. 밤샘 폭풍우 때문에 묶여버렸답니다. 근데 이번에 봤더니 lot of 많은 여행객들. 근데 얘는 안 돼요. lot만 들어가고 싶으면 a lot of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얘만 읽고 싶으면 lots of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 lot of든가 아니면 a lot of든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단독적으로 lot만 들어가는 건 허락 불가.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 많은 여행객들, 수백 명의 여행객들, 몇몇의 여행객들 말은 되죠. 허나 자 many, several, all 또는 some 같은 이런 계열들을 요 아이들을 한정사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요 한정사 계열들은 명사를 꾸미려면 명사 바로 꾸미든가. 그러니까 many people, all people, some people 이를 바로 꾸미든가. 근데 굳이 말고 of를 쓰고 싶어요. of를 쓰면 many of people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더가 붙든가 아니면 소유격이 붙어서 그리고 명사 써야 합니다. 그래서 many items라고 하시든가 many of the items라고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답이고 싶으면 of가 없던가 many travelers 에서 이렇게 바로 꾸미든가 아니면 이렇게 of를 쓰고 싶으면 여기에 더나 소유격이 꼭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정답은 10번이 맞고 hundreds도 그렇고요. 또 thousands of도 그렇고요. 수천 명이죠. 그리고 또는 a majority 같은 majority of 같은 애인데 이것도 뒤에 더 없이 주로 써요. a majority of items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 plenty of 그래서 plenty of도 plenty of people 이런 식으로 바로 더 없이 줬습니다. 그래서 쓱 many or some 같은 애들이 많은 몇몇 이런 의미로 쓸 때 그때 정답이고 싶으면 of 보면 꼭 더나 소유격인지 확인하기. 근데 더나 소유격 없어? 그럼 이쪽들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B와 D는 못 들어가요. 정답은 10번 정답 되겠고요. 계속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묶여버렸대요. 밤샘 폭풍우 때문에요. 그래서 Eastern Rail이란 이곳은 운영해온 모든 패신저 기차들이 멈추는 at 스테이션에서 멈추는 새 패신저 기차들을 운영하는 Eastern Rail이란 회사는 셧다운 멈췄대요. 그만했대요. 모든 서비스를요. for 거의 12시간 동안이요. 됐고 그 다음 문제 띄웁니다. 뿅. 자, 앞서까지 풀었고 자, 밑줄에 그럼 우리 다음 문제 밑줄 132번을 풀어야 되네요. 자, 밑줄에 트랙들이 코팅됐대요. 스노우와 아이스와 함께 코팅이 됐어요. 그리고 어휘 문제네요. 전부 다 전사들이고 동명사 앞에 전사 어휘 문제인가 봐요. A 게다가 더하여 추가하여 B by means of 하면 뭐뭐의 수단으로 10번 on behalf of 하면 대표하여 대신하여 미친 토익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내가 추천했어요. 이런 거. D번 관하여 정도로 해서 갑니다. 자, 트랙들이 코팅됐어요. 밑줄. 그리고 그 스톰은 가져다 줬대요. 다운되게. 파워라인도 다운되게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돼버렸고 저렇게 돼버렸고 이거에 더해서 추가요. 저렇게 돼버렸어요. 겠죠? A 정답. 쪽이 맞겠고요. 다음. 이것은 주요한 날씨 이벤트였었습니다. 일이었었습니다. 야기했던 수백 명의 그리고 수천 명의 엄청 많은 달러의 데미지, 손상을 야기했던 날씨 이벤트였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대변인인 에드 씨가 했고 그 다음 33번 밑줄 유지관리 직원이 일했었어요. tirelessly 하면 끊임없이 피곤한 거 없이 계속 끊임없이 일을 했어요. To get the train들이 운영이 다시 되도록 기록적인 시간 안에 운영이 다시 될수록 끊임없이 계속 일을 했고요. 그러면 누가 있겠어요? 이 말을 지금 공지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계속 열심히 일을 했어요. 쪽이 맞겠죠. 정답은 D번. 우리 직원 D번이 맞고 그랬고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해서 그걸 다 기록적인 시간 안에 해내려고 노력을 했고 계속 또 다음 문제 문장 삽입. 레일 회사는 제공됐어요. 티켓팅된 티켓을 가진 티켓이 된 승객들이 start 멈춰진 고정된 정도의 뜻. 그래서 이 백함이라는 곳에서 멈춰진 묶인 패신저들에게 제공됐대요. with 음식 바우처 쿠폰들도 제공을 해줬고요. 그럼 걔네들이 묶이는 바람에 뭔가 혜택을 줬어요. 그럼 그 혜택을 주는 맥락에서 들어올 수 있는 문장 A. 평균 10,000명의 승객들이 하루 10,000명의 승객들이
패스, 통과합니다. 그 역을 지나쳐서 통과합니다. 이거 묶인 상황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묶인 상황에 뭔가 혜택이 있었던 걸 얘기하는 중이니까 버리고. 이스턴 레일 회사는 계획합니다. 짓는 것을. 추가적인 라인을 뭐 전혀 상관없고 빙빙. C. 로컬 사업체들이 또한 기부도 했어요. 커피와 핫초콜릿을 기부도 했어요. 이거 맞죠? 얘네는 음식을 제공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묶여 있으니까 로컬 사업체들이 그 초콜릿도 줬고요. 인 거죠. 정답은 10번 정답. 되겠죠? 문맥 파악하면서 가는 거고. 다음 질문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또 직독해 시작합니다. 자, 이 Recreation Department 부서는 고용 중입니다. 라이프가드들을 고용 중이에요. 스텝 2 동사 원형으로 쓰인 겁니다. 직원화하다, 직원으로 채우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도시 수영장들을 5월 3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영장들을 직원화하기 위해서, 직원으로 채우기 위해서 라이프가드들을 고용 중이래요. 라이프가드들은 책임을 집니다. 안전한 수중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에 책임을 지고요. 다음 밑줄 뭔가 가고 포함하게 됩니다. 고객들을 돕는 것을, 그리고 룰들을 집행하는 것을, 그리고 수영하는 사람들을 rescue 하면 이제 구출하는 거, 구조하는 거요. 구조시키는 것을, 그리고 first aid 하면 응급처치. as가 이렇게 pp랑 쓸 땐 된 대로라고 주로 해서 그래요. 된 대로. as recommended 하면 추천된 대로. as explained 하면 설명된 대로. 얘도 필요되는 대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대요. 그럼 이건 그 라이프가드들이 하는 업무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능력들이 이런 걸 포함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들도 아니고, 그 다음 미팅도 아니고, 이번 업무들은 돕는 것이고요, 집행하는 것이고요, 구조하는 것이고요, 그걸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맞죠? 정답은 D번 정답 되겠고요. 다음 여기 이제 풀어서 흐리게 해놓은 거고요. 자, 36번 뭔가 부사가고. 라이프가드들은 돕게 될 겁니다. 일반적인 유지 관리와 그리고 업keep 중요한 단어. 어휘 문제도 자주 나오고요. 포인트가 잘 돼요. 유지 또는 유지비란 의미로 그때그때 말 맞춰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들의 유지를 있어서 도울 겁니다. 그럼 A, even so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치더라도 라는 의미로 약간 앞뒤 맥락이 상반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렇다 치더라도, 야, 너 거기 돈 되게 많이 받고 정금 간다며. 그렇다 치더라도, 너가 떠나는 건 난 너무 슬퍼. 그런 거. 맥락 반대말의 요소가 있을 때 주로 쓰고요. 마찬가지로 란 뜻. 10번 대신에 란 뜻. D번은 게다가 더하여 란 뜻. 지금은 앞에서 이런 것도 돕고요. 더하여 이런 것도 해요. 가 맞겠죠. 정답은 D번 정답 되겠고요. 그 다음 137번 쪽에 라이프가드는 여기부터 해줘요. 지원자들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밑줄 라이프가드를 해가지고 또 얘 꾸민다고 여기서 사람 꾸미는 거 만족한 라이프가드를 하시면 안 돼요. 지원자들이 라이프가드를 갖고 있는 것도 말이 어색할 뿐더러, 자, 결론적으로 콤마 엔드에서 이렇게 자격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줄은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응급처치 자격증을, 그리고 CPR 자격증을, 결론적으로 자격증을이 목적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쪽이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맞고, 아까 말씀드렸죠? certified는 감정을 당해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꾸미는 단어. 그렇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사물을 꾸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말했죠? various와 numerous는 복수 꾸민다고. 복수 명사. 근데 얘가 복수는 아니잖아요. 뒤에 수 없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해석상 유효한에 A번이 맞게 됩니다. 까지 왔고, 자, 그럼 이제 라이프가드를 지금 고용하는 막 중이에요. 자, 이 구직 자리들은 게시되었습니다. 로컬 수영장들에. 아니죠. 우리는 수영장들에 필요한 라이프가드를 뽑는 중입니다. 얘기하고 있지. 오프닝들, 빈자리들을 우리는 수영장에 붙였어요. 라는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B. 훈련 교육들은 제공되어집니다. 주간 기반으로인데 아직 뽑지도 않았는데 무슨 훈련 얘기를. B도 아니고. 휴? 아니고. C. 몇몇 시즌별 파트타임 직원들도 또한 가능하세요로 뽑는 얘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10번은 가능성 있고, D번 풀 수영장들은 청소돼야 되고요. 그리고 물은 모니터 돼야만 합니다. 정기적이게. 전혀 상관없고요. 정답은 10번 정답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꼭 왜 정답이야, 왜 아니야 가 돼야 되고, 사실 아직 나는 저런 거 되게 많이 모르는데 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렇게 독학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문제 풀이만을 자꾸 하시면 안 돼요. 문제 풀이만 띠립따막하면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 혹시 인강을 선택할 때도 기본서 인강을 먼저 가셔야 돼요. 유형을 정리해 놓고 문제 풀이하면 훨씬 더 빠르고 더 적용이 또 빨리 생기거든요. 이거 기본서 다 하고 나서 문제 풀이하면 너무 느려지지 않을까? 한 번만 믿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풀이만 막 하잖아요. 계속 문제풀이만 하고 머릿속에 퍼즐이 흩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있다 보니까 막상 시험장에서 적용 못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기본서를 쫙 한번 훑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유형이 다 정리된 상태다 보니 그때그때 유형에 맞춰서 적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해지거든요. 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보면 좋겠는데 안 보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그래서 시험 잘 보고 와주십시오. 화이팅!